카이스 2학번에 재학 중인 이찬민이라고 하고요. 피라미크스 종목에서 예전에 한국 챔피언십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20학번 정재현이고요. 현재 큐브에서는 한국큐브문화진흥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 과거에 삼섬 여러 개 눈 가리고 맞추는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큐브를 처음 접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전체 학예회가 끝나고 전교생한테 큐브를 하나씩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가져가서 거기 들어있는 설명서를 보면서 맞춰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고 큐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항상 어린 학생들이 그렇듯이 얼마 안 하고 또 흥미를 잃고서 한쪽에 그냥 두고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서 아예 학기 말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반 학생들한테 맞춰보라고 하면서 큐브를 놔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랜만에 본 거니까 반가워가지고 다시 또 맞추면서 흥미를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8, 9년 정도 계속 큐브를 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 친구가 이 삼삼삼 큐브를 들고 와서 그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큐브를 맞출 줄 몰랐어서 약간 저도 경쟁심이 생겨서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이제 동네 문구점 가서 큐브를 사서 이제 바로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맞춰보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그 친구라든가 그 당시에 저희 초등학교에서 큐브가 잠깐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좀 금방 흥미를 잃어서 접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도 한 9년 정도 쭉 큐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종목은 이 세모나게 생긴 피라미크스라는 종목인데, 정사면체 형태로 생겼고, 이게 초보자들, 그러니까 큐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종목인 게, 큐브를 맞출 때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종목은 공식 딱 하나를 외우면 그냥 맞출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맞출 때 보통 막 섞인 상태에서 아래 한 면을 맞추고 윗면을 맞추는 방식으로 맞추는데, 이 아래 한 면 맞추는 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1시간 정도 붙잡고 있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맞출 줄 알게 되셔가지고 되게 좋은 종목이고, 빠르게 하려면은 좀 쉬운 종목이다 보니까 되게 기록이 엄청 빨라요, 이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섞인 상태를 보고 이거 딱 처음에 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맞춰주겠다, 이거를 한 번에 이 과정 전체를 예측을 해서 이제 눈 가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이제 아주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큐브를 눈 가리고 맞추는 거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블라인드 종목은 총 4가지인데, 이 삼삼 눈 가리고 맞추는 거랑 사사 눈 가리고 맞추는 거, 그리고 5 눈 가리고 맞추는 거랑, 그리고 이제 정해진 제한 시간 동안 삼삼 여러 개를 다 섞어주고 이제 한 번에 쭉 외우고 눈을 가린 다음에 한 번에 쭉 다 맞추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제한 시간은 큐브 하나당 10분이고 이제 6개 넘어가면 1시간으로 고정된 제한 시간을 주는데, 그래서 제 기록은, 공식적인 대회 기록은 눈 가리고 맞춘 종목은 이제 외우는 시간까지 기록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29초가 최고 기록이고요. 그리고 사사 눈 가리고는 4분 정도, 그리고 5 눈 가리고는 13분 정도가 최고 기록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눈 가리고 맞추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6개 넘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의 제한 시간을 받게 되는데, 2017년에는 12개를 시도해서 12개를 다 맞춰서 그때 한국 신기록을 달성한 적이 있고요. 지금 기록은 이제 13개를 시도해서 13개를 다 맞춘 기록이 지금 제 최고 기록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번 정도 대회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짝수년, 그러니까 올해는 짝수년, 2022년 짝수년이잖아요. 짝수년에는 각 대륙별 챔피언십,
뭐 저희는 아시안 챔피언십 이런 게 있고, 이제 홀수 해에는 전 세계 마치 큐브 올림픽 같은 세계 챔피언십이 홀수 해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3년 세계 챔피언십은 인천에서 개최하는 걸 확정을 지어가지고 현재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큐브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식 제일 큰 큐브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퍼즐들에 대해서 총 17가지의 정식 종목들을 정해놓고 이제 이 정식 종목들에 대한 대회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대회들이 열리면은 각 종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선수들의 기록을 다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이제 그걸 등록하고 랭킹을 올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세계 큐브 협회 일이고요. 그리고 한국 큐브 문화진흥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세계 큐브 협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번 정도 공식 큐브 대회를 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한다든지 혹은 여러 행사나 박람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큐브를 알리고 뭐 큐브 시범 및 체험 같은 것도 해주고, 또 이제 큐브를 여러 개 쭉 쌓아가지고 그림처럼 만드는 큐브 아트 전시도 하고 이런 쪽의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큐브를 알리고 그리고 큐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대회에 나가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주 목적이고, 현재는 내년에 있을 인천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큐브 자체가 퍼즐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퍼즐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만의 공간 느낌으로 큐브를 그냥 남는 시간에 큐브를 돌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시험해보고 이것저것 뭐 인터넷에서 본 해법들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되게 본인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큐브 자체 말고도 이제 큐브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든 이 큐브를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만든 친구들하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되게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큐브 자체 면에서는 성취감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학생들이 뭐 게임을 할 때도 이제 막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뭐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점수를 얻는 맛에 게임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큐브도 내가 이걸 좀 더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 뭐 공식도 외우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하는 게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기록을 뽑는 게 뭐 게임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점점 더 좋은 기록을 내면서 그런 성취감에 큐브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큐브를 하면서 뭔가 다른 거에 방해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막 다른 거가 뭔가 방해물이 돼가지고 이걸 그만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풀고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가 큐브가 되게 좋아서 큐브를 꾸준히 하면서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께서 되게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큐브를 할 시간에 뭐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하루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쉬는 시간도 있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큐브는 되게 건전한 취미라는 이미지가 깊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뭐 게임할 시간에 저는 큐브를 한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하시니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냥 공간 지각력에 도움이 된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돌리면서 그냥 당장 이 정리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지점이 몇 개인지, 뭐 면이 몇 개인지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딱히 배우지 않아도 이걸 하면서 알고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눈 가리고 맞추기 같은 걸 하면은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뭐 아니면은 큐브 자체를 탐구를 하다 보면은 뭐 최소회전이나 큐브를 가장 적은 횟수로 맞추는 최소회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그 종목은 되게 큐브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여러 가지 해법을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직접 연구를 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큐브 자체를 연구를 해서 뭐 군론 이런 방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되게 연결을 하고자 하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말해준 내용처럼 이런 특히 입체 도형 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더 전공으로 가서 말했듯이 굴론 같은 거에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사실 학업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큐브를 하면서 저희가 몇 시간씩 큐브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큐브라는 취미를 통해서 집중력이 길러지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큐브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앉아도 계속 함으로써 공부할 때도 그런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은 이제 이런 집중력 면에서 공부도 공부를 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를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큐브도 이제 기록을 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큐브를 오랫동안 연습해서 내 기록이 늘었다 이걸 기록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럼 기분이 좋고 또 무언가를 해서 더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습관이 드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책이 올리버 섹스 작가님이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인데 그 책이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자들을 진찰을 하고 그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되게 인간적인 면에서 되게 자세하게 서술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런 세상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 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쉽게 그 책을 읽으면서 자주 하게 됐고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을 추천을 하고 또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책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프란츠 카프카, 알베르 카미 같은 작가들이 허무주의, 부조리주의 이런 분야의 작가들로 유명한데 이 카프카의 성이라는 책이 미완결 소설인데 책을 읽으면서 그 카프카 특유의 허무주의와 그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답답한 감정, 이 책에 되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문체로 소설이 돼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앞에 책과 마찬가지로 되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책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읽은 책인데 제목이 되게 특이해서 읽어봤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딱 봤는데 보통 일반적인 책은 교훈을 주기 마련인데 이 책은 뭐야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으로 처음 골라서 읽어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책은 오히려 한국 학생들에게 맨날 학교 가고 학원 다니고 계속 열심히 살려고 하고 시험 조금만 못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책은 오히려 아니 그래도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쉬면서 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 제목과 다르게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니까 추천드립니다. 큐브를 하면은 좋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큐브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친구도 많이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큐브 하세요. 이 큐브라는 게 딱 처음 볼 때는 와 저걸 어떻게 맞추지 싶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뭐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라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 대회 같은 거에서도 많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보니까 큐브 대회에서 아는 사람들 보면은 다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큐브를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많이 큐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